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단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하셨네? 네, 오늘 날씨가 좀 슬슬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밀었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한 가지 주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져왔냐면 주식 인생. 이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내가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탑3를 선정을 해가지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실력에 대한 이 믿음, 자신감, 그리고 나는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를 과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주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저한테도 발생이 됐었고, 전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진짜 그때 그거 안 했더라면 좀 더 이렇게 굳이 안 돌아가도 되는 길이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 PD님께서 한번 이렇게 툭 던져주셨는데 굉장히 또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딱 이 주제로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문득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그거 하지 말았었으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있죠. 사실 뭐 인생은 언제나 후회의 연속이라고 합니다만, 첫 번째 저희가 가져온 키워드는 내가 만약에 신용 미술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사실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게 제가 일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 종목명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종목이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그쵸,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봐도 진짜 정말 심각한 종목. 맞습니다. 바로 동성제약인데, 저는 이제 익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해주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그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제 그때 한참 전업 투자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이 이제 빛으로 안 치료하잖아요. 빛으로 안 그쵸. 치료한다고. 네. 네. 그 이슈를 이제 한 타임 좀 많이 부각을 받아줬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주도주 매매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거야라고 하면서 주도주 매매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레버리지를 좀 많이 썼습니다. 신용도 쓰고 미수도 쓰고, 그러면서 원금 대비 뭐 100%, 200%, 300% 극단적인 수익률을 좀 추구를 하며 수익을 창출해낼 때였어요. 그래서 월 단위 수익금도 크고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이 빠지는 거예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죠. 물을 타야지 또 네네. 반등 때 수익이 나잖아요. 네. 자신 있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려오는 겁니다. 잠깐만. 요거 한 번 더 매수하면 나 현금 다 쓰는데? 근데 나는 어차피 미수로 3배수까지 더 매수할 수 있으니까 현금 풀 가자. 현금 탁 3배수까지, 이제 3차 매수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슬쩍 이제 마음이 조금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왜냐하면 현금 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 줘야 돼요. 이제 안 올라가면 조금 이제부터는 살이 좀 떨리기 시작합니다. 주가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내 인생도 같이 나라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금 다 들어갔는데 주가가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빠집니다. 피말리게 천천히 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였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날 4.5%, 그 다음날 6%, 그 다음날 뭐 7%, 그 다음날 뭐 8%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보시는 분들이 7%, 8%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의 그 네. 7%, 8%는 거의 뭐 체감상 70, 80이랑 다를 바가 크게 없죠. 그렇죠. 이제 또 거의 현금 풀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반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었었던 내 평균 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못 나가지. 지금 생각하면 무조건 잘라냈었어야 네, 되는 건데 못 잘라냈어요. 왜냐하면 잠깐 이거 본전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못 잘라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 고문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을 한 게 잠깐만 여기는 반등 자리야. 왜냐하면 저는 그때 기술적 분석에 엄청 빠져서 하나하나의 이 캔들을 다 분석을 해내면서 돈을 써준 구간과 이 돈 써준 구간에서 얼마를 세력들이 샀는지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미수를 쓴 거예요. 미수로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동일 배수에 또 매수 주문을 해서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한 11%, 이렇게 마이너스 5%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계단식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수를 썼기 때문에 타임 리밋이 있죠.
타임 리밋이 있어요. 딱 3일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미수를 써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나머지 미수 자금으로 매매를 또 해서 수익 창출했는데 나는 마음이 떨리는 거지. 비중이 크니까. 거기서 또 빠지니까. 근데 미수를 변질해야 되는 기간이 오기 때문에 강제로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강제로 손절하기 시작을 하는데 손실 금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 다 때려 박아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아마 미수 풀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수 풀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미수풀로 딱 들어가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줬냐면 계단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네. 보시는 분들이 아니 뭐 반등 이게 주식 하다 보면은 반등도 잠깐씩 주고 그럴 텐데 그 반등이 안 나왔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기 차트를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은 네. 진짜 그냥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지는 날이 있었죠. 네네, 보이시죠? 네. 그때였습니다. 네. 이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미수풀로 때려 박았는데 계속 빠지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의 손절을 딱 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아마 원금 대비 손실률도 거의 뭐 한 30-40% 이상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너무나도 큰 자금을 잃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한 타임 한 3달 정도 악순환이 왔었어요. 그게 또 어떤 악순환이 오냐면 손실을 크게 보면 그 어떤 트레이더도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신법이 평탄하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손실을 복구해야 되거든. 손실을 복구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원래 하지 않던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손실이 또 가중됩니다. 안 그래도 반토막이 한 종목에서 나와버렸는데 또 매매를 해가지고 손실이 크게 커진 거야. 근데 손실이 또 크게 커진 거야. 근데 손실이 또 크게 커졌네? 그러면서 이제 원금 간에 점점 멀어지는. 그렇죠. 그러면서 손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서 하지도 않던 매매를 하게 되고 그런 식의 이제 악순환에 한 번 딱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버리지로 인해서 악순환에 딱 빠진 거였는데 그걸 한 번 겪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생각은 또 어디서 했냐면 그렇게 손절을 쳤어요.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원금이 정말 순식간에 날아가 주는 겁니다. 맞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흡연을 하는데 담배를 그때 피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 대표님한테 그 담배 피면서 카톡했거든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네. 형, 나 조금 있으면 진짜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사실 카톡을 그때 네,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네. 도대체 무슨 종목이길래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한순간에 중매 만에 진짜 그때는 진짜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내 자산을 부풀려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도 있고 그동안의 결과물도 있다 보니까 너무 그때 내 실력에 너무 취해가지고 신용과 미수를 꺼리낌 없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는 사실 극단적인 케이스고 그렇게 몇 나오지도 않는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에 사실 맞아버린 거죠. 그렇죠.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GS라는 종목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그게 사실 이제 최근에 막 가스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처음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반응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홍준표 관련주인지 뭐 경남에 있어서 가스 하는 건 알겠는데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첫날부터 현금하고 미수가 이제 둘째 날에 이제 미수와 현금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때 때가 이제 저는 이제 그날 무조건 이제 이걸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그래서 근데 기억나네요. 옆에서 아 이거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아씨 그걸 알아도 난 오늘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전량을 매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GS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갔죠. 세상 만천하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비교적 최근 일이어가지고 아직도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는데 그때 저는 진짜 많은 걸 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수가 사실 이 시간이 정말 이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이 분할 매수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비중이 크게 들어가고 나는 이 종목을 3일 안에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용 미수를 쓴 게 좀 과거에 이거는 정말 하지 않았다라면 그런 관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저 손절 치고 나서 한 1, 2주 뒤인가 상한가 갔습니다. 꼭 팔면 가요? 네, 그 손절 치고 나서 불변에 질린 것 같아요. 상한가 가가지고 저는 되게 허탈하게 그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두 번째로 저희가 가져온 거는 저는 경험이 없지만 네.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 한 대표님께서는 이 전업 투자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딱 체감할 수 있게 딱 말씀해 주시면 딱 진짜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뼈저린 그거죠.
전업 투자를 섣부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좀 훨씬 더 큰 투자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큰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되게 생계형 전업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사실 팩트가 맞고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뭐 아기가 있으면 기본 지출 비용이 그래도 저는 300만 원은 최소라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있으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원금에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원금 대비 수익률 10%를 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월 지출 비용이 300만 원이 나가게 되네. 기본 나가게 되면 2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럼 난 그 다음 달에도 5천만 원 가지고 또 매매를 해서 그렇게 하면 200만 원씩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데이터도 있고, 내가 잘해가지고 20% 30% 수익을 내면 1,000만 원, 1,500만 원도 세이브를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발생되냐면 5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원금 대비 손실이 1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손실이 나왔어요. 그럼 내 원금은 4,5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 상황에서 낸 생활비가 기본 3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300만 원이 빠지게 되면 내 원금이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200만 원 가지고 그 다음 달 똑같이 10% 수익을 내도 420만 원이라는 수익금이 생깁니다. 그럼 300만 원 지출이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져오는 금액이 적어진 거예요. 그쵸. 나는 여기까지만 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틀어지게 됩니다. 그게 왜 틀어지냐면 나는 원금 복구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돈을 복구를 해야지 내가 이런 생활비를 줄 수 있을 텐데 그걸 주지 않게 되면 내 생활비가 이렇게 나갈 텐데 라는 그 압박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생계형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끝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수는 3일이지만 어쨌든 전업 투자도 다달이 이제 생활비가 고정비들이 나가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일하는 어떻게 보면 20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20일 안에 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20일 뒤에는 또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전달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진짜 줄어든 투자금으로 똑같이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업 투자를 하실 거면 최소한 스스로 1년은 이렇게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인지에 대한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은 무조건 올라가지만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의 이 한 특정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장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준 겁니다. 그 시장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 테마주가 잘 가는 장세가 있고 우량주가 잘 가는 장세가 있는데 투자자마다 그 장세에 다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항상 수익을 내도 그 다른 장세에서는 손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간은 투자를 해서 데이터를 쌓아야 되고 권장사항은 그래도 못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최소한 내 생활비가 그래도 뭔가 손실이 나와도 1년 정도는 내가 저축해둔 돈에서 나가도 무리가 없을 만큼 좀 여유 자금을 추적을 해두고 투자 자금도 세팅을 해놓고 1년에서 2년 정도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저는 사실 신법을 다스리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게 맞아요. 나가는 돈도 물론 고정비도 있고 그럼 차라리 그 고정비를 그냥 월급에서 충당을 하고 내가 그 다음 세이브하는 돈으로 하자라는 주의가 좀 있었어가지고 전업 투자에서 뭔가 좀 내가 조언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방금 해주신 한 대표님 말씀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인 자유와 전업 투자를 하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사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업 투자를 하면서 사실 일을 했었을 때보다 업무량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데이터 통계치를 쌓는데 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집에 가면 새벽 1시입니다. 저는 그 생활이 지금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나갔는데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편하지 않고요.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은 그만큼의 이런 경험과 이런 어느 정도의 능력의 기본 체계가 다 잡혀져 계신 분들을 제외를 하고는 그분 편하게 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다. 또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섣불리 전업 투자를 안 했더라면 였던 게 이제 두 번째 주제고 세 번째가 저는 세 번째 저희가 생각을 했었을 때 한 가지 분석에만 치우치지 않았더라면
저는 세 번째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이해를 돕자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종목을 살 때 뭐 차트를 보고 사는 종목도 물론 있을 것이고 혹은 뭐 기업을 보고 사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시장에 역행하는 종목을 일부러 사서 뭐 해지 효과를 노리는 다양한 이제 투자 방법이 있잖아요. 뭐 다양한 투자 방법 다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막 차트만 보고 뭐 종목을 사거나 혹은 뭐 수급만 보고 종목을 사거나 했을 때 손실이 났어.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복기를 해볼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왜 손실이 났지 했을 때, 아, 내가 이걸 안 봤구나. 라고 하는 게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펀더멘탈 분석을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실제로 왜냐하면 나한테 트레이딩으로서 돈을 벌어주는 건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차트에서 정답을 찾죠. 네.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차트에서 정답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의 위험성, 그 위험함을 회피시켜주는 분석은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이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은 사실 이런 말도 있어요.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있는데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을 만한 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갑작스럽게 폭락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뭔가 악재가 나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거든요. 단 0.01% 확률이라도. 근데 그런 현상이 나와줬었을 때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차트만 보고 사실 잡주, 뭐 소형주, 아니면 뭐 세력주 그런 식으로만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번 크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 상장되어 있는 종목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종목은 되게 시가총액이 낮은데도 엄청 무거운 종목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종목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무거움에도 종목은 막 시원시원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또 어떨 때 보면은 아 이렇게 차라리 변동성이 적어서 좀 낫다라고 느끼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장도 좋고 뭐 테마도 활발하고 하니까 유동성도 막 풍부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놀아야지. 왔다 갔다 해서 놀기만 하면은 그 왔다 갔다가 왔다는 야 수익이다. 근데 가버리면은 그때 한번 시원하게 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그 1년치의 데이터가 말씀하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맞습니다. 네,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조용한 장도 있고 시장에 돈도 없는 장세가 있고 시장에 돈이 풍부한 장세가 있고 이거를 다 겪어봤을 때 꼭 특정 하나에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그걸로만 너무 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는 건 좋지 않다. 심지어 상장 폐지 시즌에도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안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오늘 장 끝나고 한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됐죠. 맞습니다. 네, 뭐 에디슨 EV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편에서 상장 폐지 그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거절 나왔나 그랬죠. 맞습니다. 네, 뭐 오늘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활발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 끝나고 거래 정지됐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를 후회를 했던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여나 굳이 시행착오를 내가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저런 시행착오 야 멍청하게 누가 저렇게 하냐 라고 해서 또 호기롭게 본인이 굳이 시행착오 안 해도 될 것을 시행착오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하지 말라라는 것만 안 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인간은 언제나 망각의 동물이죠.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눈 떠서 보면 내가 손실이 나와주고 내가 이런 키워드가 나와준 이유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나와줍니다. 예. 저희가 또 한정판 채널 안에서도 이것만 하지 말자라는 영상도 또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또 저희가 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진짜 좀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다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구독 꼭,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요즘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시고 건전하고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부의 창출 꼭 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